야, 어제 TV를 도배를 했습니다. 누가? 유동규 본부장님이. 이게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인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지난 대선을 흔들었던 사건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직격하는 유동규 본부장님의 증언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어제 TV조선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날 있었던 얘기 한번 A부터 Z까지 쫙 한번 훑어주시죠. 제가 이제 검찰에 갔을 때, 예.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그러니까 2021년 10월 1일 날 제가 구속됩니다. 맞아요. 예. 휴대폰 바깥으로 던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던지라서 던졌는데, 예. 그게 증거 인멸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간 시도도 안 했는데, 내가 도망갈 거를 어떻게 예측하고 체포영장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미 검찰하고 문재인 검찰팀하고 계획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있죠. 예. 제가 그 10월 1일 날 이제 체포되기 전에 뭐냐면 이제 검찰하고 아침 10시에 내가 검찰청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10시. 아침 9시에 체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10시까지 안 오면 체포를 해야지. 근데 10시까지 안 됐는데, 내가 이제 중앙대병원에 하도 김용이 가라 그래갖고 중앙대병원을 갔어요. 거기에서 아침 9시에 나오다가, 검찰청 가려고 아침 9시에 나오다가 체포된 거예요. 아이고, 검찰청 가려고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도주 우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매일 갔는데. 나는 가려고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검찰청 가려고 나왔는데 김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간다고 입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느 병원에 이야기가 됐으니까 어느 병원에 가라 그러든가. 그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병원 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도주 우려. 요거를 갖다가 사전에 계획한 게 아닌가. 근데 그때 나오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10시까지 간다고 그래가지고 10시까지 가려고 9시 반에 우리 변호사를 만나서 같이 들어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이제 그 법원 앞에 모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왜냐면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거주지가 어디였냐면 용인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면 또 많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침에 택시 잡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갖고 전날 법원 앞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청 앞에서 잤는데 자다가 이제 밤중에 이제 배탈 나고 저기 쓰레기라도 산 타고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 산 타고 도망가라 그러는데 열흘 동안 산 타고 제가 저기 무장공비도 아니고 무장공비도 아니고 열흘 동안 어떻게 가 있어요 제가. 예? 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내가 양복 입고 있었는데 가려고 양복 입고 딱 있었는데 구두 신고 있었는데. 그렇죠. 등산복도 아니고. 예전에 무장공비에 가려면요 산에서 구두 신고 나오는 남자. 맞아요. 흙에 묻은 남자.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죠. 예, 그런 거 있었죠. 이게 딱 무장공비야. 예? 그래가지고 차림이 그렇잖아요. 산속에서 양복으로 헤매는 남자. 생각해보세요. 이거 완전히 무슨 그거지. 예.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체포됐는데 이후에 이제 김만배가 하고 남욱이 체포돼서 아니 이제 구속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욱하고 이제 그리고 구속돼서 왔는데 남욱이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지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처음엔 그때 이제 삼자 대면하고 하는데도 그렇죠.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내가 그걸 남욱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반박할 거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그렇죠. 나한테 불리한 것도 아니고. 아니 불리하게. 불리한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이러면서 미쳤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욱한테까지도 유동규로 몰고 가야 된다. 이재명 나오면 안 된다. 이미 서로 메고 짜고 해놨구나. 예, 이재명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 유동규로 몰고 가야 된다. 이렇게 남들한테 다 해놓고 김만배가 안에서는 있잖아요. 이제 구속되고 왔잖아요. 그러면 구속돼가지고 안에 있으면은 걔가 다 독방 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원수를 만나도 반가워요. 예. 아는 얼굴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김만배가 자꾸 뭔가 이야기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김만배가 그 전에부터 원래 분리해서 수용하지 않나요? 다 분리해서 수용하고 예. 이제 뭐냐면 재판이 갔다 보니까 재판이 같은데 원래 다 떨어뜨려놔요. 그렇죠. 원래 다 떨어뜨려 놓은데 이제 재판정 올라가면 예. 대기실에 그렇죠. 한 10분 정도 앉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같은 법정에서 이렇게 예. 앉아 있으니까. 좀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잠깐 뭐 이렇게 살살살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딱 잡혔네. 예, 살살살살 이야기하고 그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는 또 이제 또 이제 분리를 해놓는데 이 유리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트지가 좀 찢어진 데가 있어. 예. 그 찢어진 틈으로 있잖아. 나한테 하트를 막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동규야 너는 영원한 내 동생이야. 뭐 이래요. 네. 그 나는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이제 김만배가 평소에 소통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이야기도 했고 변호사 통해서 캠프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있다. 이재명 캠프하고. 예, 이재명 캠프하고 소통하고 있다. 대선 당시였으니까. 예. 그리고 내 변호사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상황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만배가 이거는 확실히 소통하는 거잖아. 예? 그렇죠. 내가 어떻게 저게 알겠어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소통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재명 되면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예,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를 이제 나와서 알겠다. 나중에서 알겠다. 안에서는 계속 뭐 하트 보내고 했지만 속으로는 뒷담화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위기를 몰랐어. 제가 다 갖췄는데 눈치가 없어요. 예. 그게 우리 유 본부장님의 매력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냥 확 믿어요. 예. 그러니까 믿으면 확 믿고 그냥 우리 형님들이 그러진 않았겠지. 내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걸 왜 버리라고 그랬지? 그리고 왜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계속했는데 설마 그렇게 짠 거는 내가 상상도 못했죠. 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이게 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앙님 사건이 언제 터졌냐면은 3월 6일 날 터진 거예요. 그렇죠. 제 생일이에요. 예. 우리가 잊지도 않아. 3월 6일 날 터졌는데 제가 이제 검찰이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달라고 그러길래 우리가 그 선거 바로 직전에 아마 출정했을 거다. 그러니까 출정이란 것은 구치소에서 검찰이다 법원에 나가는 거를 출정이라고 합니다. 출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에서 이렇게 설명을 아저씨들이 겁니다. 감빵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울하시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그 다음에 삶이 왜 이렇게 나는 재미없지? 이런 분들 감빵 한번 갔다 오세요. 감빵 한번 갔다 오시면은 삶이 너무 재밌어. 나와서 짜장면 하나 먹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감빵 한번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삶이 정말 바깥에서 공기 마시고 숨 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한테 감사다. 이걸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삶이 힘드십니까? 멸콩 TV 복용하십시오. 삶이 즐거워집니다. 속이 뻥 뚫립니다. 계속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왜 기억하냐면은 이제 일단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김만배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가갖고 나가갖고 이제 수갑을 풀어요. 3명 다. 그렇죠. 수갑을 딱 푸는데 거기서부터 야 봤지? 봤냐? 봤어? 이러는 거예요. 교도관 몰래. 아니 이게 수갑을 풀면서. 수갑 풀면서. 야 봤냐? 옆에 교도관은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우리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무기도 약간 방신 느낌이고 우리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이게 대기실에서 있다가 재판정 나갈 땐 풀어주니까. 수갑 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수갑을 서로 이렇게 풀면서. 그래갖고 봤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봤다는 건가? 나는 뭘 봤다는 건가?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감옥에는 9시면 TV 꺼져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이 없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도 주면요. 저는 진짜 감옥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없습니다. 슬기로운 깜빵 생활? 없습니다. 없습니다. 완전 단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예. 그다음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에 재판이 오는 건데. 그렇죠. 월요일 날 재판이 아침 일찍 온단 말이에요. 8시 반에 나오는데 야. TV가 아침에 9시부터 틀어주는데 예, 예. 8시 반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정보를 하냐고. 예. 아무것 근데 자기가 이제 그동안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 예. 형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형이 다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깜빵에 지금 있지만 이재명이 이번 그 우리 신앙님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된다.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네. 되면은 우린 나간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맥락으로 얘기했다는 감옥 거예요. 안에 있는데 예.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보도가 언제 나가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예, 예. 김만배도 그 보도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우리도 못 보는데 음흠. 그 보도를 자기는 어떻게 알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야, 변호사를 통해서 알았나요? 아침에 그것 아니 알기도 그러니까 힘들 텐데. 이미 이제 다 통지가 돼서 미리 다 기획이 됐다는 거네. 됐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방송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지. 김만배 씨가 어떻게 알아? 김만배도 모르는 건데 예. 봤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당연히 못 봤고. 그럼 우리는 무슨 말 하나 했어요. 근데 사실 좀 자신감이 차면서 아주 이제 뿌듯하듯이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됐다. 우린 이제 나간다. 이런 확신을 찾는 얘기인 거네. 뭐 우리는 나는 빼고 나는 거기 이제 완전히 썩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로 몰고 갔잖아요. 그렇죠. 나는 완전히 그분이 유동기라고 뭐라고 한 게 김만배잖아요. 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냥. 예. 왜냐면 나는 이제 땅땅땅땅 아주 세게 박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부활도 못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제일 먼저 부활한 게 유동규야. 예.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네 이게. 예. 그럼 아무튼 제일 세게 박아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잖아.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앉았잖아요. 앉았는데 야 형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형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우리 이재명이 이길 거야. 이재명이 이겨. 대통령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봤냐? 야, 이재명이 이겨. 그러니까 이제 수갑을 내가 이제 뭐 행동도 이제 하는데 이게 수갑을 풀어요. 예. 풀면서 봤냐? 뭐 이러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뭔 이야기지? 했는데 이제 이재명이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고 좀 이런 차원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엔 모르니까. 아니 우리는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왜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이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측근인데 이재명은 우리는 이제 뭐냐면 나는 김만배는 어쨌든 여러 가지를 도와줬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를 도와줬지만 어쨌든 좀 나보다는 측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 도원거리 결의하면 이렇게 두 명, 세 명인데 여기는 외부에 있던 사람인데. 그러면 내변나라서를 통해 갖고 예. 캠프의 소식을 알려보고 뭐 나한테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정보가 없는데 이 사람은 뭔가 정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기분이 껄쩍지근했겠네요. 예, 껄쩍지근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뭐 거기다 대꾸 하거나 뭐 하거나 좀 창피하잖아요. 나 모르는데 형 뭐예요? 그렇죠. 묻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냅뒀어요. 냅두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나니까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뭐 이렇게 보도되고 했겠죠. 나는 그때도 몰랐어요. 그때도 이제 다음 법정에 갔을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거는 나는 신앙님이라는 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그렇죠. 신앙님을 아는 사람 전 국민한테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걸 뭐 신앙님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됐고 뭐 어쩌고 뉴스에 내가 봤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이게 뭐 김만배가 뭐 해가지고 연결된 건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뉴스타파 어떻게 보도돼가지고 막 이렇게 일파만파 됐잖아요. 만파 됐는데 저는 뭐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죠. 그렇죠. 그래갖고 저건 터져갖고 근데 좀 이게 좀 오본데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이게 좀 뭔가가 오본데 저거. 근데 저렇게 되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퍼즐을 척척척척 맞춰봐. 아니요, 나와서는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신앙님 터지고 이러면서 그때 상황을 다 이제 이런 거지.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꾸몄구나. 그때 이거 뭐였구나. 그때 감옥에서 그랬던 게 김만배 그때 그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하고 갑자기 뒤통수가 번쩍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봤더니만 그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김만배가 이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나와서 이해가 됐다니까요. 그때 이제 출정해서 이게 수갑 풀고 할 때 봤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돼. 라고 했던 그 맥락이 예. 딱 그날 되게 의기양양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음번에 금요일 날 또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찰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다니까 그때 아마 출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 내가 그 당시에 기억이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검찰도 또 보니까 진짜 출정이 있었네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금요일 재판인데 일요일 날 터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분명히 제가 법정에 갔으니까. 재판에 그래가지고 갔으니까. 이게 그 날짜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 사건으로밖에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나와갖고 이제는 알게 된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해준 거고. 그래서 그 남욱이가 금요일 날 재판 때 이제 다시 또 만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게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남욱이가 이렇게 좀 표정이 그게 있어요. 이렇게 약간 빼면서 형 맞지? 형 그거지? 이러는 거야. 형이 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얘는 뭐가 알고 있고 여기도 알고 있고 형이 뭔가 한 건 있는데 그게 형이 했다는 게 뭐지? 이게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 유법부장님의 증언이 이제 나왔으니까 남욱이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하겠죠. 왜냐면 남욱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은 어느 정도 김만배랑 그 당시에 서로, 긴히 소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욱을 완전히 말아놨더라고요. 왜냐면 이재명이 되면은 너 이재명 만약에 되면 너 가만 안 둔다. 협박까지 해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너 해야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로 일단은 몰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빠져나가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배임은 못 건드린다. 이재명이 되는데 어떻게 배임을 건드리냐. 예? 이재명의 시작 사업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야, 이거 결국 이런 부분은 대선 직전에 깜빵에 있으면서도 김만배가 자기가 히든 카드로서 계속 2021년 9월 달에 인터뷰를 해놓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전국의 흐름을 보다가 결국 막판에 대선 3일 전에 딱 남겨두고 이걸 뉴스타파한테 딱 터뜨리고 그리고 그거 할 때 앞뒤 쏙 가운데 빼버리고 이렇게 탁 연결시켜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마타도를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이게 2012년에 조사가 있고요. 2015년에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의 조사는 무슨 조사냐면 부산저축은행. 그렇죠. 대출비리. 그러니까 대출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회장 있죠. 회장 측근비리. 회장 측근비리로 이게 수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 주변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조우영이가 그때 왜 갔느냐 하면은 조우영이가 회장의 처남이에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 조우영 누나가 그 회장하고 결혼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브로커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했는데 어쨌든 참고인으로 그때도 부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을 잘못한 거를 확인했으면은 참고인으로 안 불렀겠죠. 피의자로 불렀겠죠. 근데 참고인으로 부른 거는 뭐냐면 너는 뭐 있냐, 네 아는 거 있냐, 빨리 해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참고인으로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을 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용은 윤석열 못 만났다예요. 그렇죠. 다른 검사 만나갔는데 그거를 마치 윤석열이 만나는 것처럼 앞에 뒤에 싹 다 빼고 그런 식으로 편집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욱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이거 윤석열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2012년은 그런데 이제 김만배가 관계가 있다 해라. 이렇게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위증 교사네, 쉽게 말하면. 허위사실로 이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다 없던 것이 된다. 왜? 이재명 당선되고 나면 유야무야 끝날 거 아니에요. 아님 말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중에 되면 다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다 인터뷰하게 한 거예요. 참
예. 김만배가 이 간신 중에 간신이네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왜 그러냐? 자기 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뭐를 했냐면 그러니까 그 김만배 저수지 돈, 이재명 저수지 돈이 어디 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검찰이 거의 다 추징 보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딱 잡았어요. 옛날에 그 김만배가 깜빵 갔다가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나오니까 헬멧 쓰고 나왔던 헬멧맨 최우양이가 숨겨놨던 현금성 자산도 다 추징 보전하고 거의 대부분 다 검찰이 회수하기 위해서 거의 다 쉽게 말하면 가압류해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번 이 사건에 지금 대장동 사건에 저도 이제 이재명 재수치가 이거거든요. 핵심을 아셔야 되는 게 이재명이가 이렇게 핵심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대장동을 두 가지로 이재명 작전은 두 가지예요. 유동규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라서 우리는 모른다. 몰랐다. 너는 못 든다. 뭐 이런. 넌 띠리리다. 능급다. 뭐 이런 거야. 뭐 그런 의미. 예, 이런 의미고. 다른 건 다 아는데 나하고 관련된 비리는 나는 못 든다. 이런 거. 예. 나는 모르는데 그거 전부 다 도장 찍는 거 유동규가 시켜서 찍었는데 내가 사인한 것도 유동규가 사인하라서 했는데 이제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전이 두 번째가 뭐냐면 부인이에요. 부인. 예, 부인. 우리는 잘된 사업이야.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거거든. 단군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만약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어찌됐든 또다시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했죠. 예. 네. 어떤 이유에서 사퇴를 했는지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민주당에서 전혀 이유도 없이 탄핵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지난해 말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처럼 네.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들의 자기들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 네. 이게 이유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KBS나 MBC의 그 이사진을 구성하는 부분을 네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방통위에서 하는 걸 막으려고 해요. 네. 그걸 이제 방통위에서 민주당을 못하게 하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탄핵을 제출을 오늘 발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네.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네. 무조건 네. 이제 방통위원장이 직무에서 떠나야 합니다. 네. 직무가 정지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해 말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를 했고 네. 이번에도 김홍일 위원장도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사퇴를 했다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이 방통위에 그러니까 지금 그 뭐랄까요, 방통위의 직무를 계속 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8월 20 며칠이죠. 8월 달에 지금 MC 이사진이 다 교체가 되고 KBS 이사진도 교체가 되고 하다 보니 예. 이러다가는 또 다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MBC 사장까지 선임하게 되는 MBC 이사진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바로 탄핵하기 직전에 사퇴를 했는데 민주당이 좀 더 골 때려요. 사퇴를 하면 탄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탄핵이라는 게 원래 직을 내려놓게 만들겠다. 파면이라는 것과 똑같은데 사퇴를 했으면 아니 근데도 탄핵 이 조사를 계속하겠다. 사퇴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입법조사처가 뜻밖에도 그거는 법에 어긋납니다. 라고 의견을 냈네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면 하는 곳에는 지금 이 우리 국회법에 탄핵 관련해서 조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국정감사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건 선택 사항입니다. 네.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 전에 사퇴를 하니까 네. 자신들의 분풀이를 못한 거죠. 그렇죠. 이 좀 화풀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화풀이 하겠다라는 부분을 할 수 없다라고 입법조사처에서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검사, 판사, 장관 탄핵에 이어서 방통위원장 2번씩 탄핵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의 탄핵은 우리 헌법에
법률과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탄핵안을 내고 있거든요. 네. 이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네네. 업무를 정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네.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면요. 네네. 지금 그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가 정지됩니다. 네네. 행안부 장관이 그랬었죠. 네네.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이 오늘 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요. 네. 방송위원회 일이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방통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퇴를 한 것입니다. 네네.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 탄핵을 하게 될 텐데 네네.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의해서 거부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는 이유는 업무 정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조사처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이라는 게 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인데 이미 사퇴를 했으므로 직이 그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법사위가 그 탄핵 헌법재판소가 열리면 검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법사위원장이 예. 이 검사를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 수사를 하듯이 다 이제 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탄핵 소추를 하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법정 공무원을 벌이려고 하는 그 과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당사자가 사퇴했으므로 수사 자체,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할 필요가 없다. 탄핵 진행 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입법조사처가 정리를 했네요. 민주당은 어쨌든 당황할 것 같습니다만 박찬대는 또 뭐 방통위의 의결은 원천무효고 공수처가 김홍일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 하는데 대표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예. 공수처한테 이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수사를 맡긴다면 무슨 혐의가 있는 건가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혐의 없습니다. 아니 근데 뭐 혐의가 아예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정권 때부터 네. 2인 체제, 3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럼 3인 체제가 있었나 보죠? 3인 체제가 있었거든요. 네. 자, 방통위원회는 네. 5명의 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방통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네네. 이 두 사람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네. 추천을 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1명입니다. 네. 지금 이 3명이 임명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과방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최민희 때문입니다. 왜요? 최민희 가방위원장이잖아요. 최민희가 이 총선이 있기 전에 네. 이 방송위원으로 이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려고 했어요. 아, 추천했죠. 아, 맞아요. 그런데 최민희가 과거에 언론 활동을 하면서 네.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게 논란이 됐죠. 네. 야당에서 그냥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야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거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네네. 최민희는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죠. 네네. 왜냐하면요. 이게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런 험결이 있는 상황은요. 네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방송위원 추천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면 그 2인 체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민희가 흠결이 있다면 최민희를 걷어들이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해서 빨리 채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다음 이 지금 방송 통신 관련 법에요. 네네. 이런 규정들이 없습니다. 네. 있는 규정은 네. 합의제로 운영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네. 자, 5명의 방송위원이 있어야 할 경우에 네. 합의제로 운영을 한다. 네. 최소한 2명 이상이면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네. 그래서 2명 체제는 문제가 없다. 한 명이면 문제가 되는데. 안 되는 거죠. 합의제가 안 되는 거죠. 네. 2명 이상은 괜찮다라는 걸로 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민주당은 법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사퇴한 사람을 잡고 탄핵 조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요. 지금 2명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방통위 의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위법이다라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한 것은 바로 8월 달에 KBS, MBC, 특히 이제 MBC 이사진이 임기가 다 되니까 MBC 이사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방송문화진흥회, 그러니까 MBC의 그 차장을 선임할 수 있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이 교체가 되면 지금 2인 체제로 대통령실 또는 이 정부가 원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질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면서 그러면 MBC가 지금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데 MBC를 빼앗기게 된다. 더불어서 방송사법 등을 통해서 KBS나 EBS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그 계산이 바로 방통위원장을 지금 탄핵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그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그것을 막았다라는 건데 후임 인구가 결정이 됐다고 하죠. 이진숙 그 전 대전 MBC 대전 이 사장 출신이죠. 이진숙 그러면 옛날에 무슨 종군 기자 하지 않았나요? 그럼요. 이라크 종군 기자로. 이라크 종군 기자 맞아요. 이 이진숙 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위원으로 여당에서 지금 여당 몫으로 추천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왜 안 했습니까? 야당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민희 추천이 걸리면서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야당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여당은 누구 한 사람을 끼워 넣어야 되는 형편이에요. 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함께 지금 추천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진숙 대전 MBC 사장을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아까 댓글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동관을 다시 임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약간의 비아냥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비아냥이요? 지금 이 민주당에 대해서 말이죠. 민주당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동관 위원장을 비아냥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아니죠? 그럼요. 제가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국정을 이렇게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법도 없고 상식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그렇게 민주당이 나온다면 좋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 이동관 탄핵시키려고 하니까 사퇴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김홍일 또 탄핵, 그럼 이동관 또 이거 돌려막기죠, 계속. 이렇게라도 해서 민주당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이진숙 위원은 이미 방송위원으로 추천을 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또 방통위원장으로 아마 추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 원래대로라면 좋다. 그러면 이진숙 의원과 그 다음에 최민희 의원을 함께 하거나 아니면 최민희 의원은 딴 사람으로 해서 함께 지금 국회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4인 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최민희 다음 사람을 빨리 임명을 하지 않았으면 추천하지 않았으므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2인 체제를 하고 싶어서 2인 체제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2인 체제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법원상의 어떤 판단을 맡기는 정도의 법적 다툼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법원이 아니라 어떤 그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형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할 특정한 범죄 행위다.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로서 방통위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저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전혀 법에 위반한 내용이 없고요. 지금 민주당이 화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화풀이를 하느냐? 김홍일 위원장이 엊그제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탄핵하겠다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그 MBC 박문진 이사 교체들 EBS 이 교체하는 부분을 모두 공모를 하고 법적 절차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김홍일 위원장 없어도 이 순서대로 MBC하고는 다 정리가 됩니다. 방송 정상화됩니다. 정상화돼야죠. 지금 민주당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폐악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풀이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 폐악질에 엎어서 이동관을 임명해서
제가 이동관 임명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민주당에 아닐 것도 없죠, 뭐. 그러니까요.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못할 거 없죠. 지난해 말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동관 위원장이 뭐 잘못했다거나 또 이동관 위원장이 무능하다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동관이 밉고 그리고 이동관이 사퇴한 것도 믿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얘기 나온지 아세요? 민주당이, 저거 국회의원 되려고 그런다. 배지 달아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탄핵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는 이 제도를 네네. 지금 전에 없이, 예. 지금 한번 본 적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용으로 사용해서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용파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동관 재임명하라. 이거 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동관 재임명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하는 행태를 보면요. 네네. 저건 사실은 과거 같으면 저 겸용으로 저 국회 해산시켜야 됩니다. 네. 지금 국회 해산권은 없어졌습니다. 해산권 없어졌으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그 정도로 사실 그가 가다 이거잖아요. 전혀 법과 상식에 정상적이지 아니한 그런 지금 운영이다. 그런데 사실 MBC만 지금 KBS만 얘기되는데 EBS 문제가 많아요. EBS 지금 사장이 저기잖아요. 유시춘이. 네. 아직도요. 예. 아니 정권이 바뀐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시춘입니다. 유시춘이 누구죠? 유시민 누나입니다. 그러면 이자들이 하는 말이 맨날 이래요. 아니 방통위원장이 무슨 검사 출신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방송에 무슨 문제가 전혀 없다. 한상혁은 그럼 무슨 방송 출신입니까? 문재인이 임명했던 그 사람 저 민원연 무슨 변호사였어요. 민원연 아시죠? 민원연이 그렇게 그 한쪽 편을 그냥 민주 언론이 아니라 민주당 도우미 언론 무슨 언론 행세를 부리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거기에 그 고문 변호사로 있었던 사람이 방송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자야말로.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석에서 맨날 내가 조선여보 하나만큼은 폐간시키겠다. 이런 식의 편향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놓고 말이야. 유시춘 같은 사람이 지금 저기 있잖아요. EBS 사장. 유시춘이 무슨 방송 경력이 있습니까? 우리 방송 환경이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MBC죠. 네. MBC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듭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것이요. 예. MBC는 아예 이게 민주당 방송으로 방송 전체가 지금 완전히 변질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위아래도 없는 겁니다. 예. 경영진 밑에 기자 전부 마찬가지로요.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MBC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KBS는 바로 잡았습니다. 네. 이제 MBC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MBC, KBS를 무슨 윤석열 정부 편으로 만들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정한 그냥 공영방송 말 그대로 공영방송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방해하다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방송 3법이라고 했어요. 아예 KBS, MBC 이사수를 2배로 늘려서 이게 지금 이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MBC, KBS를 경영진을 또 바꿀 수 있는 그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네들 우호적인 그런 집단들, 예를 들어서 언론노조라든지 또는 기자협회라든지 뭐 방송기자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서 지금 사장 추천을 하고 더 기가 막힌 게 시민 100명. 아니 시민 100명을 어떻게 지금 골라낼 거면 그 사람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은 또 어디서 지금 확보할 거며 그리고 아니 일반 시민들이 공영방송 전문 영역의 방송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그런 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딸들 아니에요, 솔직히? 개딸 100명 해갖고 이재명을 위한 방송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방송 관련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친민주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런 법안 만드는 건요.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상식과 이 합리성을 갖춰야죠. 그런 걸 갖추지 않은
소위 그걸 악법이라고 합니다. 네. 악법 조항을 일부러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일부러 넣어서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정치 공세입니다. 그렇죠. 노래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KBS만 안 그렇고 모두 민영화하라. 그런데 민영화하라 했더니 민영화는 무슨 우편향을 만들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SBS가 우편향입니까? SBS가 우편향, 무슨 편향된 방송으로 욕먹습니까? 민영화하면 왜 우편향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민주당 편 아니면 우편향입니다. 그 논리는 간단한 논리예요. 아니, SBS도 말이죠. SBS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좌편향된 방송이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노조가 강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는 MBC 이런 식이라면요. 네. MBC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식이라면 MBC 없어집니다. 이거 없앱니다. 지금 KBS 시청료 말씀이죠. 네. 그 KBS 시청료를 왜 없앱니까? KBS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절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네. KBS 없애라고 해요, 국민들이.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요. KBS가 네. 꼭 공영방송이 필요한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공영방송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비상한 이런 좀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홍일 방송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임명되자마자 몇 개월이 지났다고 또 사퇴를 합니까? 이 기형적인 그런 방통위와 관련된 민주당의 이 공세, 총공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제도적으로 완전히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기형적이죠. 아니 일할 사람을 맨날 탄핵을 시킨다고 으름장을 놔서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상황들이 정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방통위는 말이죠. 제가 또 하나 생각이 이거예요. 지금 KBS, MBC, EBS 사장 선임하는 것만 방통위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니, 방송 출신이시잖아요. 방송통신에 관한 최고 정책 결정 기관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그렇죠. 여기에 방송 전문 인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종합적인요. 네네. 국정 운영의 종합적인 그런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고요. 그렇죠. 이 방송 문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MBC처럼 저렇게 가짜뉴스가 문제입니다. 저는 편향을 넘어서 가짜까지 가 있어요. 네. 가짜뉴스를 보느니 지금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멸공TV 유튜브 보는 것이 훨씬 공정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습니다. 자, 그 방통위는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산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방송 산업이요. OTT, 특히 외국 OTT, 넷플릭스 등 외국 OTT가 사실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자생적인 어떤 OTT가 승부를 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빙 등 그런 산업적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의 최종 정책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곳이 방통위입니다. 그러면 이게 KBS, MBC 사장 갖고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방송통신 산업을 국제적인 글로벌한 그런 기업으로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글로벌한 산업으로 키워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맨날 공방을 벌여야 되고, 이런 것 갖고 방통위원장한테 사실 어떻게 할 거냐, 정책적인 어떤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건 KBS가 어떻고 MBC가 어떻고 이 얘기만 하잖아요. 정치적인 공세로 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겁니다. 방통위의 방송은 30% 정도예요. 예. 70%는 이제 잘 아시는 휴대폰처럼 통신입니다. 네네. 이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산업, 어마어마한 산업이죠. 그렇죠. 첨단 산업이죠. 네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게 참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김홍일 위원장의 지금 결단으로 MBC가 정상화된다면 민주당이 아무리 폐악질을 한다고 해도 지금 방송의 어떤 그런 그 장악의 음모를 깨는데 하나의 어떤 혁혁한 또 그런 공헌을 하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감기 기운이 혹시 있지 않으시나요? 목이 많이 아프시다는 분 많아지셨어요. 새벽에 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우리 멸콩 라이브를 후원해주시는 환신골드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거든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요. 환신골드. 이 환신골드를 바로 2+1 특별 이벤트로 2+1으로 드림과 동시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소설가 유형종 씨가 쓴 소설 아닙니다. 넌픽션입니다. 이승만 책을 2권 한 세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밑에 하단에 상담 전화 있죠? 010-9922-1141로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일 아침 9시 멸콩 라이브 기억하시죠? 내일 아침 9시 멸콩 라이브는 전지현 변호사와 이영풍 기자 이 두 분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9시에 여러분들이 꼭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은재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도 내일 아침 9시 또 저녁 9시 꼭 멸콩 라이브에 들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